성재 오빠, 우리 끝났는데 왜 불렀어? 은호가 지금 위험해. 또 은호 언니야. 오빠는 늘 그 사람부터네. 수빈아, 은호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 지금 그걸 나한테 왜 말해? 고성이야. 그 이름 꺼내지 마. 장난치지 마. 장난 아니야. 은호를 서류로 사망 처리했어. 헤어진 성재가 수빈을 다시 불러 세운 이유는 마음이 아니라 공포였는데요. 영란은 웹툰을 그리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상태였고 지역 집안은 그 일로 뒤집혀 있었어요. 고성이는 겉으로는 말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먼저 지우려는 계산이 돌고 있었더라고요. 성재는 은호의 친엄마가 고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고 지역은 은호 이름으로 사망신고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성재 의붓엄마 쪽이라는 정황까지 확인했었어요. 과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성이는 왜 가족이라는 틈을 이용해 은호를 사라지게 만들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성재가 꺼내려는 증거는 누구의 목을 겨누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빈은 성재가 내민 휴대폰을 바로 받지 않았는데요. 손을 뻗는 순간 이 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수빈은 대신 성재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오빠, 나 겁주려고 이러는 거면 진짜 끝장이야. 라고 했는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려서 수빈도 순간 당황했었더라고요. 성재는 미안하단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성재는 숨을 짧게 고르고 말했어요. 겁주려는 게 아니야. 네가 살아남으려면 알아야 해. 라고 했어요. 수빈은 살아남는다는 단어에서 기분이 확 꺾였는데요. 헤어진 사이에 들을 말이 아니라서 더 싫었어요. 근데 싫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굳어버렸어요. 성재가 이런 톤을 꺼낼 때마다 뒤에 진짜가 따라왔었거든요. 수빈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어요. 오빠, 또 은호 언니야. 라고 했는데요.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속은 쓰렸어요. 우리 끝났는데 왜 자꾸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 라고도 했어요. 성재는 그 말에도 표정이 거의 안 움직였어요. 그 무표정이 수빈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성재는 휴대폰 화면을 켠 채로 살짝 기울였는데요. 수빈이 읽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너무 또렷했었더라고요. 문자는 길지 않았어요. 짧아서 더 잔인했어요. 입 열면 은호부터 처리한다. 가 먼저 박혔어요. 그 아래 줄이 더 끔찍했어요. 너랑 같이 있으면 너도 같이 간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수빈은 그 두 줄을 읽고도 입이 잘 안 떨어졌어요. 장난이라면 과장부터 했을 텐데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지시문 같았어요. 수빈이 겨우 숨을 내쉬고 물었어요. 이거 누가 보낸 건데?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목에서 한 번 걸렸어요. 성재는 발신 번호를 보여줬어요. 저장도 안 되어 있었고 검색해도 딱히 안 잡혔어요. 수빈은 반사적으로 경찰에 넘기면 되잖아. 라고 했어요. 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번호로 잡히는 쪽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누군가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더 진짜 같아서 속이 울렁했었더라고요. 수빈은 무심코 카페 안쪽을 훑어봤는데요. 커피 머신 소리, 웃음소리, 사진 찍는 손님들 다 너무 평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었더라고요. 이 평범한 자리에서 철이 같은 단어가 떠 있다는 게요. 수빈은 그때 알아차렸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모든 걸 집안 싸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제거에 가까운 냄새였어요. 관계가 찢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워지는 쪽이었어요. 수빈은 성재를 다시 찔렀는데요. 고성이가 은호 언니 친엄마라고 했지. 라고 확인했어요. 성재는 망설임 없이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너무 무거웠어요. 수빈은 바로 이어 물었어요.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요. 성재는 짧게 답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 라고 했어요. 수빈은 더 파고들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입에서? 라고 했고요. 성재는 입술을 한 번 눌렀다가 말했어요. 고성이 입에서.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대답이 더 끔찍했었더라고요. 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일부러 흘린 말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고성이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움직였었거든요. 다정한 표정으로 던지고 상대가 알아서 무너지는 걸 기다렸어요.
수빈도 그 방식에 한 번 걸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분했는데요. 분노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성재가 주머니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어요. 문자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수빈은 봉투를 보는 순간부터 불길했었더라고요. 말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도 종이는 남는 법이었어요. 성재는 봉투를 열어 종이 2장을 꺼냈어요. 하나는 민원 안내를 뽑아놓은 종이였고요. 다른 하나는 준비 목록처럼 적힌 메모였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 같은 단어가 표시돼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지은오였어요. 수빈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은호 언니 이름이 왜 여기 있어? 라고 했는데요. 말이 거의 튀어나왔어요. 성재는 그러니까 문제야. 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수빈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수빈이 재빨리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했어요. 성재는 짧게 잘라 말했어요. 우리 집 우편함. 이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에서 바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꽂아둔 거였어요. 그 일부러가 제일 무서웠어요. 수빈은 성재를 똑바로 봤어요. 오빠 의부선마 라인이라는 건 결국 고성이 라인이라는 말이잖아. 라고 했어요. 성재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사실상 대답이었어요. 수빈은 그 침묵에서 확신을 얻어버렸어요. 성재는 다른 이름을 꺼냈어요. 지역 선배가 확인했어.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이름에서 잠깐 숨이 놓였어요. 지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수빈이 더 낮게 물었는데요. 지역 오빠가 뭐까지 봤대? 라고 했어요. 성재는 말끝을 눌러 정리했어요. 은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서류가 움직였고 라고 했어요. 그 흐름이 내 의부선마 쪽으로 붙었다고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바짝 말랐어요. 서류로 죽인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절차처럼 들리기 시작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고성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쪽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 카페 안쪽에서 직원 둘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까 그 검은 차 또 왔나? 라는 말이 먼저 들렸고요. 이번에도 내리진 않네. 라는 말이 바로 따라왔었더라고요. 수빈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검은 차라는 단서가 너무 정확했는데요. 고개를 안 돌리려 했는데도 몸이 먼저 창밖으로 향해버렸어요. 도로 맞은편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는데요. 깜빡이도 없고 지나가다 멈춘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었더라고요. 수빈은 자세히 보지 않으려 했는데요. 커튼 같은 그림자가 살짝 움직이더니 옆 얼굴이 아주 잠깐 스쳤어요. 단정한 머리, 무표정한 턱선, 웃는 듯 안 웃는 입꼬리였고요. 수빈은 그 옆 얼굴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성이었어요. 수빈은 숨을 삼켰는데요. 오빠, 고성이 맞지? 라고 물었어요. 성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수빈 앞을 가렸어요. 뒤로. 라고 짧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싫으면서도 지금은 거역할 용기가 안 났었더라고요. 저 차는 우연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느낌이었거든요. 성재는 수빈을 보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너 혼자 움직이면 안 돼. 라고 했는데요. 수빈은 그 말을 보호로 못 들었어요. 감금처럼 느껴져서 화가 치밀었는데요. 그 화를 내면 고성이가 더 질길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실해졌어요. 고성이는 말리는 척하러 온 게 아니라 둘을 한자리에 묶어두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수빈은 그때 깨달았었더라고요. 오늘 밤은 누가 틀렸나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지워지나의 싸움이었어요. 고성이가 창문을 조금 더 내렸는데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었더라고요. 수빈아, 밖에 춥다. 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어요. 성재가 수빈 앞을 딱 가렸어요. 대답하지 마. 라고 낮게 했어요. 수빈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말 한마디가 약점이 될까 봐요. 고성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급한 사람처럼 뛰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어오는데도 공기가 먼저 조여왔었더라고요. 수빈은 그 여유가 더 싫었어요. 고성이가 성재를 먼저 불렀어요. 성재야. 라고 했어요.
성재는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어요. 수빈은 그 반응이 낯설었어요. 성재가 집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었어요. 성재가 일부러 무심하게 했어요. 여기까지 왜 왔어?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말리러 왔지? 라고 했어요. 너희는 늘 이를 키우잖아. 라고 했고요. 말리는 말인데 칼날이었어요. 수빈이 참다가 웃었어요. 웃고 싶어서가 아니었는데요. 말리러요. 라고 되물었어요. 고성이는 수빈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우리 수빈이 마음고생 많았지? 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제일 싫었어요. 성재가 바로 막았어요. 수빈이한테 말 걸지 마.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표정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내 여자친구한테도 말 못하니?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헤어진 걸 아는데도 일부러 찌른 거였어요. 수빈이 또박또박했어요. 저 오빠랑 끝났어요. 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가볍게 웃었어요. 끝났는데 왜 같이 있니? 라고 했어요. 수빈은 함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대답하는 순간 죄가 생길 것 같았어요. 성재가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그럼 이건 뭐야? 라고 했어요. 고성이 시선이 봉투에 꽂혔는데요. 정말 잠깐이었어요. 근데 그 잠깐이 너무 선명했어요. 처음 보는 눈이 아니라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수빈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거 아시죠?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이니? 라고 했어요. 수빈이 한 번 더 못 박았어요. 우편함에 꽂힌 거요. 라고 했어요. 고성이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성재가 숨을 눌러 말했어요. 은호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수빈을 봤어요. 그리고 수빈에게 물었어요. 너 뭘 들었니?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질문이 협박인 걸 알았어요. 수빈은 일부러 차분했어요. 은호 언니 친엄마가 어머니라고요. 라고 했어요. 고성이 입꼬리가 한 번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수빈은 그 흔들림을 봤어요. 고성이는 곧바로 말리는 척을 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사람 인생이 걸린 일이야. 라고도 했고요. 수빈은 속으로 피식했어요. 그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성재가 바로 끊었어요. 은호 인생 걸린 거 맞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한테 묻는 거야. 라고 했고요. 고성이 눈이 가늘어졌어요. 네가 뭘 안다고. 라고 했어요. 성재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지역 선배가 확인했어.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고성이가 달라졌어요. 지역이라는 이름에 반응했었더라고요. 아주 잠깐 계산이 돌았어요. 그리고 표정을 다시 덮었어요. 지역이가 뭘 확인했는데? 라고 했어요. 성재가 한 단어씩 박았어요. 사망신고. 라고 했어요. 은호를 죽은 사람 만들려는 움직임. 이라고 했어요. 그게 내 라인에서 나왔다고. 라고 했고요. 고성이가 웃었어요. 드라마를 너무 봤네.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웃음이 더 무서웠어요. 부정이 아니라 조롱이었어요. 조롱은 여유가 있을 때 나왔어요. 고성이가 수빈 쪽으로 한 발 왔어요. 성재가 다시 막았어요. 고성이가 성재를 보며 낮게 했어요. 성재야, 너 지금 누구 편이니? 라고 했어요. 성재가 대답했어요. 사람 편. 이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웃으며 눌렀어요. 사람은 가족부터야.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때 고성이 손을 봤어요. 얇은 장갑 끝에 빨간 잉크가 묻어 있었어요. 수빈은 봉투 속 종이를 떠올렸어요. 지은호 옆에 빨간 펜 자국이 있었거든요. 수빈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장갑에 잉크 묻었어요. 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손을 뒤로 숨겼어요. 반응이 너무 빨랐어요. 성재도 그걸 봤어요. 성재가 봉투를 더 세게 쥐었어요. 고성이는 바로 다정한 척으로 돌아갔어요. 수빈아, 그런 걸로 사람 몰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수빈은 몰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요. 고성이가 먼저 그 단어를 꺼냈어요. 성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 글씨 내 글씨 아니야.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성재 손목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단단했어요. 고성이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지금 내려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말은 더 작았어요. 성재 귀에만 붙였어요. 너 입 열면 은호는 진짜로 없어져.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성재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표정이 대답이었어요. 수빈이 성재를 봤어요. 오빠, 방금 뭐라 했어? 라고 했어요. 성재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하는 순간 진짜가 될까 봐요. 그때 성재 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는데도 알림이 연달아 떴어요. 수빈이 화면을 훔쳐봤어요. 지역도 곧 조용해진다. 라고 떠 있었어요. 바로 다음 줄엔 이렇게 떴어요. 영라부터 막아. 라고요. 수빈은 그 문장에서 숨이 멎었어요. 영라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판이 이미 한 줄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 고성이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수빈은 그 순간 확신했었더라고요. 고성이는 말리는 척하면서도 이미 누군가를 영라 쪽으로 보내놨던 거였어요. 고성이 손에서 손목을 빼내려고 했는데요. 고성이 손이 생각보다 단단했었더라고요. 성재가 숨을 눌러놔.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웃으면서도 힘을 안 풀었어요. 집에 가자.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권유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어요. 수빈은 성재 옆으로 아주 조금 붙었어요. 붙는 게 싫었는데요. 지금은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해 보였어요. 수빈이 입술만 움직여서 물었어요. 오빠, 영라 이름이 왜 문자에 나왔어? 라고 했어요. 성재는 대답을 바로 못했어요. 고성이가 그걸 듣고 즐길까 봐였어요. 고성이가 수빈을 바라봤는데요. 눈빛이 들었니? 라고 묻는 느낌이었어요. 수빈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바로 다정한 척 했었더라고요. 그래, 착하네.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칭찬이 제일 더러웠어요. 그때 성재 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였어요. 성재가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고성이가 낮게 눌렀어요. 받아. 라고 했어요. 성재가 고개를 저었는데요. 고성이가 한 번 더 말했어요. 지금. 이라고 했어요. 성재는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는 켜지 않았는데요. 수빈은 성재 표정으로 내용을 읽었어요. 성재는 네. 만 몇 번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상했어요. 그건 제 선에서 정리할게요.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문장에서 심장이 쿵했어요. 전화를 끊자 수빈이 바로 물었어요. 누구야? 라고 했어요. 성재가 숨을 삼키고 답했어요. 아버지 쪽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수빈은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도 집안 말 듣는 거야. 라고 했어요. 성재는 바로 잘랐어요. 듣는 게 아니야, 막는 거야. 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그 말을 듣고도 웃었어요. 막는 척을 하네. 라고 했어요. 성재는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고성이 시선이 그쪽으로 갔는데요. 그 시선이 너무 익숙했었더라고요. 성재가 봉투를 더 높이 들었어요. 왜 봐? 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태연하게 했어요. 봐도 돼. 라고 했어요. 수빈은 봉투 속 종이를 떠올렸어요. 지은호 이름 옆에 눌린 빨간 자국이요. 아까 고성이 장갑 끝 잉크요. 둘이 너무 닮아 있었어요. 수빈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저 사람 반응 봤지? 라고 했어요. 성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봤어. 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는데요. 아까의 다정함이 벗겨졌어요. 성재야. 라고 다시 불렀어요. 성재가 왜? 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아주 가까이 와서 속삭였어요. 네가 입 열면 은호는 진짜로 없어져.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을 못 들었는데요. 성재 얼굴이 하얘져서 다 알겠더라고요. 수빈이 성재를 잡았어요. 오빠, 방금 뭐래? 라고 했어요. 성재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하는 순간 그 협박이 현실이 될까 봐였어요. 고성이는 그 침묵을 즐기듯 웃었어요.
그래, 둘이 참 닮았네.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소름이었어요. 고성이는 늘 사람을 갈라놓고 묶었어요. 그때 성재 폰에 알림이 또 떴어요. 성재가 화면을 내리려 했는데요. 수빈이 반사적으로 봐버렸어요. 지역도 곧 조용해진다. 라고 떠 있었어요. 바로 아래에 또 떴어요. 영나부터 막아. 라고요. 수빈은 숨이 멎었어요. 영나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수빈은 그제야 퍼즐이 맞았어요. 고성이는 여기서 둘을 붙잡고 있었고요. 그 사이 다른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나가 먼저였어요. 수빈이 성재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영나부터 찾아야 해. 라고 했어요.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바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고성이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마침 고성이 가방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고성이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었더라고요. 응, 그래. 라고 했어요. 알겠어.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고성이가 미소 지었어요. 영나 친구가 입이 가볍더라. 라고 했어요. 수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성재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영나 어디 있어?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기울였어요. 너희가 찾을 곳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수빈은 그때 확신했었더라고요. 고성이는 이미 영나 쪽을 잡은 느낌이었어요. 같은 시각 지역은 태블릿 콘티를 확대했어요. 도장 자국 옆에 작은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지역은 그 숫자를 바로 적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상대가 받자마자 행정사 사무실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역이 숨을 눌러 물었어요. 최근에 사망 관련 서류 들고 온 사람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상대는 망설였는데요. 끝에 한마디를 흘렸어요. 대부분 대리인이 오긴 합니다. 라고요. 지역은 그 대답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지역은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고성이가 너희를 묶는 동안 다른 사람이 움직여. 라고 했어요. 성재는 그 문자를 보고 눈이 흔들렸어요. 수빈도 그 흔들림을 봤어요. 수빈이 말했어요. 오빠, 지금 결심해야 해.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고성이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자, 이제 끝내자. 라고 했어요. 그때 수빈 폰에 영나 이름으로 메시지가 떴는데요. 언니, 나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라고 왔어요. 수빈 폰 화면에 영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는데요. 메시지는 짧았어요. 언니, 나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였어요. 수빈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었더라고요. 성재도 수빈 표정만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영나야. 라고 성재가 낮게 물었어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성이는 그걸 보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천천히 말했다는 게 더 소름이었어요. 그 애가 참 말을 많이 하네.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한마디에 확신이 들었어요. 고성이는 이미 영나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요. 성재가 바로 반응했어요. 너 영나한테 뭘 했어?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성재 셔츠 깃을 한번 정리해줬어요. 너는 아직도 불필요한데 힘을 써. 라고 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더 잔인했었더라고요. 수빈은 영나에게 바로 답장을 하려 했는데요. 손가락이 떨려서 자판이 자꾸 눌렸어요. 수빈은 숨을 고르고 짧게 보냈어요. 어디야? 사람 많은 데로 가. 라고 보냈어요. 보내자마자 수빈은 성재를 봤어요. 오빠, 우리 지금 가야 해. 라고 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성이가 길을 막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고성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가긴 어딜 가. 라고 했어요. 성재가 이를 악물고 했어요. 비켜.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웃었는데요. 웃으면서도 한 줄을 더 얹었어요. 그럼 은호부터 사라져.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사람은 협박을 대화처럼 던졌어요. 성재는 몸을 돌려 수빈을 뒤쪽으로 밀었어요. 수빈아, 네가 먼저 가.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혼자 떨어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수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가. 라고 했어요. 성재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려 했는데요. 그 순간 고성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차는 못 타. 라고 했어요. 수빈은 본능적으로 주차장 쪽을 봤어요. 검은 세단 말고도 익숙하지 않은 회색 차량이 하나 더 있었어요. 누가 봐도 대기 느낌이었어요. 수빈은 그 차를 보는 순간 오늘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게 더 선명해졌어요. 고성이는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지역은 행정사 사무실 쪽 단서를 더 파고 있었는데요. 지역은 아까 들은 대부분 대리인이 온다는 말이 걸렸었더라고요. 지역은 영락 콘티에 찍힌 숫자 조각을 다시 확대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메모해 두 군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 군데는 행정사였고요. 다른 한 군데는 인쇄소였어요. 지역은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어요. 이런 양식 최근에 출력 요청 들어온 적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상대는 처음엔 모른다고 했는데요. 지역이 도장칸이 네모로 찍힌 민원 서류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자 21번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했어요. 어젯밤에 여자분이 급하다고 가져가셨는데요. 라고 했어요. 지역은 그 여자분이 누구일지 떠올렸는데요. 지역은 확인을 더 했어요. 그 여자분 혼자였습니까? 라고 했어요. 상대는 기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같이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지역은 심장이 철렁했어요. 고성이가 직접 뛰지 않고 누군가를 붙여 움직였다는 그림이 맞아떨어졌어요. 지역은 바로 성재에게 전화하려 했는데요. 그 순간 성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성재 목소리가 급했어요. 선배, 영라가 따라오고 있대. 라고 했어요. 지역은 숨을 눌러 말했어요. 지금 너희 둘 옆에 고성이 있지. 라고 했어요. 성재가 맞아요. 라고 했고요. 지역은 단호했어요. 그 자리에서 갈라지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수빈 혼자 보내지 마. 라고 했어요. 성재는 그 말에 짧게 숨을 토했어요. 성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수빈은 고성이를 똑바로 봤어요. 수빈은 떨리는데도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영라를 건드리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그 말에 웃었어요. 가만 안 있으면 뭐 할 건데? 라고 했어요. 수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빈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성재가 수빈 앞에 다시 섰어요. 성재가 낮게 했어요. 영라 건드리면 내가 너 끝까지 간다.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라고 했어요. 그럼 너도 각오해.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성재가 더 흔들렸어요. 그때 수빈 폰이 또 울렸는데요. 이번엔 영라가 아니라 은호였어요. 수빈은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수빈은 받기 전에 성재를 봤어요.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이 전화를 받았어요. 은호 언니. 라고 했어요. 근데 들려온 목소리는 은호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는데요. 지은호 씨 맞죠? 라고 했어요. 수빈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남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망신고건 확인할 게 있어서요.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너무 현실이라서 더 무서웠어요. 서류가 이야기로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했어요. 무슨 사망신고요? 라고 했어요. 남자는 태연했어요. 본인이 신청인이시라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신청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 은호 이름을 이미 찍어놨다는 뜻이었어요. 성재가 수빈 폰을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는 지금 여기 없어요. 라고 했어요. 남자가 짧게 웃었어요. 그럼 더 빨리 모셔오세요. 라고 했어요. 오늘 안으로 확인 안 되면 진행됩니다. 라고 했어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수빈은 숨을 들이켰다가 제대로 못 내쉬었어요. 성재는 손이 떨렸는데요. 고성이는 그걸 보며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고성이가 수빈을 보며 말했어요. 봤지? 라고 했어요. 종이는 사람보다 빨라.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한마디가 목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었더라고요. 오늘 밤은 누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지워지나의 싸움이었어요. 전화가 끊기자 공기가 한층 눌리는 느낌이었는데요. 메시지는 짧았어요. 언니, 나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였어요. 수빈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었더라고요. 성재도 수빈 표정만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영라야. 라고 성재가 낮게 물었어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성이는 그걸 보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천천히 말했다는 게 더 소름이었어요. 그 애가 참 말을 많이 하네.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한마디에 확신이 들었어요. 고성이는 이미 영라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요. 성재가 바로 반응했어요. 너 영라한테 뭘 했어?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성재 셔츠 깃을 한번 정리해줬어요. 너는 아직도 불필요한데 힘을 써. 라고 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더 잔인했었더라고요. 수빈은 영라에게 바로 답장을 하려 했는데요. 손가락이 떨려서 자판이 자꾸 눌렸어요. 수빈은 숨을 고르고 짧게 보냈어요. 어디야? 사람 많은 데로 가. 라고 보냈어요. 보내자마자 수빈은 성재를 봤어요. 오빠, 우리 지금 가야 해. 라고 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성이가 길을 막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고성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가긴 어딜 가. 라고 했어요. 성재가 이를 악물고 했어요. 비켜.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웃었는데요. 웃으면서도 한 줄을 더 얹었어요. 그럼 은호부터 사라져.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사람은 협박을 대화처럼 던졌어요. 성재는 몸을 돌려 수빈을 뒤쪽으로 밀었어요. 수빈아, 네가 먼저 가.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혼자 떨어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수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가. 라고 했어요. 성재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려 했는데요. 그 순간 고성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차는 못 타. 라고 했어요. 수빈은 본능적으로 주차장 쪽을 봤어요. 검은 세단 말고도 익숙하지 않은 회색 차량이 하나 더 있었어요. 누가 봐도 대기 느낌이었어요. 수빈은 그 차를 보는 순간 오늘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게 더 선명해졌어요. 고성이는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지역은 행정사 사무실 쪽 단서를 더 파고 있었는데요. 지역은 아까 들은 대부분 대리인이 온다는 말이 걸렸었더라고요. 지역은 영라 콘티에 찍힌 숫자 조각을 다시 확대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메모해 두 군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 군데는 행정사였고요. 다른 한 군데는 인쇄소였어요. 지역은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어요. 이런 양식 최근에 출력 요청 들어온 적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상대는 처음엔 모른다고 했는데요. 지역이 도장칸이 네모로 찍힌 민원 서류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자 숨을 한 번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했어요. 어젯밤에 여자분이 급하다고 가져가셨는데요. 라고 했어요. 지역은 그 여자분이 누구일지 떠올렸는데요. 지역은 확인을 더 했어요. 그 여자분 혼자였습니까? 라고 했어요. 상대는 기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같이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지역은 심장이 철렁했어요. 고성이가 직접 뛰지 않고 누군가를 붙여 움직였다는 그림이 맞아떨어졌어요. 지역은 바로 성재에게 전화하려 했는데요. 그 순간 성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성재 목소리가 급했어요. 지역아, 영라가 따라오고 있대. 라고 했어요. 지역은 숨을 눌러 말했어요. 지금 너희 둘 옆에 고성이 있지. 라고 했어요. 성재가 맞아요. 라고 했고요. 지역은 단호했어요. 그 자리에서 갈라지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수빈 혼자 보내지 마. 라고 했어요. 성재는 그 말에 짧게 숨을 토했어요. 성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수빈은 고성이를 똑바로 봤어요. 수빈은 떨리는데도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영라를 건드리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그 말에 웃었어요. 가만 안 있으면 뭐 할 건데? 라고 했어요. 수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빈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성재가 수빈 앞에 다시 섰어요. 성재가 낮게 했어요. 영나 건드리면 내가 너 끝까지 간다.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라고 했어요. 그럼 너도 각오해.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성재가 더 흔들렸어요. 그때 수빈 폰이 또 울렸는데요. 이번엔 영나가 아니라 은호였어요. 수빈은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수빈은 받기 전에 성재를 봤어요. 성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이 전화를 받았어요. 은호 언니. 라고 했어요. 근데 들려온 목소리는 은호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는데요. 지은호 씨 맞죠? 라고 했어요. 수빈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남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망신고건 확인할 게 있어서요.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너무 현실이라서 더 무서웠어요. 서류가 이야기로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했어요. 무슨 사망신고요? 라고 했어요. 남자는 태연했어요. 본인이 신청인이시라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신청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 은호 이름을 이미 찍어놨다는 뜻이었어요. 성재가 수빈 폰을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는 지금 여기 없어요. 라고 했어요. 남자가 짧게 웃었어요. 그럼 더 빨리 모셔오세요. 라고 했어요. 오늘 안으로 확인 안 되면 진행됩니다. 라고 했어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수빈은 숨을 들이켰다가 제대로 못 내쉬었어요. 성재는 손이 떨렸는데요. 고성이는 그걸 보며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고성이가 수빈을 보며 말했어요. 봤지? 라고 했어요. 종이는 사람보다 빨라.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한마디가 목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었더라고요. 오늘 밤은 누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지워지나의 싸움이었어요. 영라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수빈 속이 뚝 꺼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언니, 택시기사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라는 문장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를 확인한 뒤에 나오는 말처럼 보였어요. 수빈은 고성이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폰에 고정했어요. 고성이는 그걸 알아챘는지 오히려 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영라한테 지금 전화해. 라고 했어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통화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어지자 수빈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내받지 않았어요. 수빈은 통화를 끊자마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기사님 얼굴이 뭐가 달랐어요. 라고 보냈어요. 차 안에 택시 표시 있었어요. 라고도 보냈어요. 창문 잠그고 지금 위치 바로 보내요. 라고 덧붙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고성이가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어요. 애들이 꼭 이렇게 일을 키우지. 라고 했는데요. 말투가 훈계처럼 부드러워서 더 기분이 나빴어요. 수빈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을 섞는 순간 고성이가 원하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성재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는데요. 영라가 다치면 난 절대 안 멈춰.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코웃음처럼 웃었어요. 너희는 늘 끝을 쉽게 말하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겁먹어라라기보다 해봐에 가까워서 성재 턱이 딱 굳었어요. 수빈은 그 순간 머릿속이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요. 지금 당장 고성이를 잡아두고 따져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영라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폭로와 보호가 동시에 필요한 순간이었는데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수빈이 성재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오빠, 차 타지 말고 걸어. 라고 했어요. 고성이가 차는 못 타. 라고 했던 말이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막아놓은 동선일 수 있었거든요. 성재는 바로 이해한 눈이었어요.
성재가 주차 라인 쪽을 힐끔 보며 낮게 말했는데요. 회색차. 라고 했어요. 수빈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회색 차량이 대기처럼 보였던 게 떠올랐어요. 그 차는 멈춰 있었는데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요. 수빈 폰에 알림이 하나 더 떴는데요. 영라가 메시지를 다시 보냈어요. 기사님이 내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수빈은 그 한 줄에 숨이 막혔어요. 택시는 원래 목적지를 알고 있어도 승객 이름을 먼저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영라가 느낀 이상함은 느낌이 아니라 상황이었어요. 수빈은 바로 답장을 보냈는데요. 지금 기사님한테 누가 제 이름 말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라고 보냈어요. 대답이 이상하면 신호등 서는 순간 문 열고 내려요. 라고 보냈어요. 사람 많은 곳으로 뛰어요. 라고도 보냈어요. 보내는 동안 수빈 속은 계속 하나만 되뇌었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었어요. 성재가 수빈에게 낮게 말했는데요. 지역 선배한테 다시 보내. 라고 했어요. 수빈은 지역에게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영라가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영라 이름을 먼저 불렀대요. 라고 적었어요. 전화는 안 받고 위치도 끊겼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회색 차량 대기 중이에요. 라고 적었어요. 수빈은 사실을 과장하지 않으려 했어요. 지금은 정확해야 했거든요. 그때 고성이가 휴대폰을 슬쩍 들었는데요. 수빈은 그 동작을 놓치지 못했어요. 고성이는 화면을 가린 채로 짧게 입력했어요. 정리해. 라는 단어가 잠깐 보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워졌어요. 수빈은 그 한 단어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악역이 대응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뒤처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성재도 그걸 봤는지 목소리가 낮아졌는데요. 너 누구한테 지시했어? 라고 물었어요. 고성이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했어요. 지시라니? 라고 했어요. 너희가 날 괴물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하지. 라고도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더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고성이는 늘 피해자 프레임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거든요. 수빈은 본능적으로 폰 녹음을 확인했는데요. 아까부터 켜둔 녹음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빈은 그게 유일한 안전장치처럼 느껴졌어요. 말을 남기는 쪽과 말을 지우는 쪽이 지금 맞붙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영라가 사진 하나를 보냈는데요. 흔들린 사진이었어요. 차 앞 유리 쪽이 찍혀 있었는데 택시 표지가 안 보였어요. 대신 유리에 붙은 작은 스티커가 보였어요. 렌터카 회사 로고처럼 생겼어요. 수빈은 그걸 보자 택시라는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재가 수빈 폰을 보고 말했는데요. 이건 택시가 아니야. 라고 했어요. 수빈은 바로 지역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영라가 차 사진 보냈어요. 라고 적었어요. 택시 표지가 없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수빈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붙였어요. 고성이가 방금 누군가에게 정리해라고 보낸 것 같아요. 라고요. 지역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성재가 먼저 받았어요. 지역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사진 속 스티커, 렌터카 맞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말한 번호 조각, 택시가 아니라 승합 렌터카로 등록돼. 라고 했어요. 성재가 지금 어디로 갔대요? 라고 물었는데요. 지역은 짧게 숨을 들이켠 뒤 말했어요. 마지막 결제 흔적이 고속도로 진입 쪽으로 찍혀. 라고 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라고 덧붙였어요. 지역도 단정하지 않으려는 톤이었어요. 근데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수빈은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도심 안에서 길을 잃는 게 아니라 도시 밖으로 나가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영라가 집으로 가려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이제는 거의 확신처럼 커졌어요. 고성이가 성재에게 한 발 다가오며 말했는데요. 성재야, 너 지금 뭘 선택할지 알겠지? 라고 했어요. 성재가 무슨 선택? 이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아주 담담하게 답했어요. 거래.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단어를 더 얹었어요. 은호. 라고요. 수빈은 그 단어에서 숨이 턱 막혔는데요. 고성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은호를 내 손에 데려오면 영란을 돌려줄게. 라고 했어요. 협박이 아니라 계약서 읽듯 말하는 게 더 잔인했어요. 성재 눈이 흔들렸는데요. 수빈은 그 흔들림이 제일 무서웠어요. 성재가 움직이면 고성이가 원하는 동선이 열릴 것 같았어요. 수빈은 성재 손을 꽉 잡고 말했는데요. 오빠, 지금은 영란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라고 했어요. 성재는 수빈을 보면서도 고성이를 보면서도 결정을 못했어요. 복수로 눌러야 할지 보호로 참아야 할지 갈리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수빈 폰에 영라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요. 시간은 7초였어요. 수빈은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성재가 숨을 멈춘 듯 했고 고성이는 웃지도 않았어요. 수빈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고성이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들어도 돼. 라고 했어요. 수빈 손가락이 내려가는 그 찰나 영라 목소리가 어떤 이름을 부를지 아무도 몰랐어요. 수빈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는데요. 성재는 숨을 삼키고 고성이는 들어도 돼. 라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말이 허락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도망갈 길을 막아놓고 문을 열어보라는 식이었어요. 수빈은 그대로 눌렀는데요. 영라 목소리가 짧게 쏟아졌어요. 언니, 택시 아니야. 라는 말이 먼저 들렸어요. 기사님이 내 이름을 먼저 불렀어. 도 바로 따라왔고요. 통화하면서 고성이 이름을 말했어. 라는 말에서 수빈 심장이 확 내려앉았어요. 끝에는 숨막히는 소리만 남고 뚝 끊겼어요. 성재는 수빈 폰을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휴게소 얘기도 했지? 라고 물었어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란은 분명 휴게소 표지판을 말했었어요. 그 짧은 7초가 증언이었어요. 영라가 직접 남긴 말이었으니까요. 수빈은 바로 파일을 저장했는데요. 한 번 더 전송 목록을 눌렀어요. 성재가 옆에서 지어가. 라고 바로 불렀어요. 영라 음성 왔어. 라고 했고요. 택시 아니고 렌터카 쪽이야. 라고 정리했어요. 지역은 길게 묻지 않았어요. 원본 저장. 파일 보내. 딱 2줄이었어요. 수빈은 그때 결정을 내렸는데요. 고성이를 설득할 생각을 버렸어요. 지금은 폭로가 아니라 보호가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보호를 하려면 남겨야 했어요. 고성이 목소리를요. 수빈은 아까부터 돌리던 녹음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그게 물증이었어요. 영라가 살아. 집으로 와. 사람도 끊겨. 그 말들이 전부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성재가 고성이를 똑바로 봤는데요. 영라 어디 있지? 라고 물었어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성재를 찌르듯 말했어요. 은호는 어디 있니? 라고요. 수빈은 그 질문이 제일 싫었어요. 사람 목숨을 거래표로 올려놓는 말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는데요.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야. 라고 했어요. 성재가 거래 얘기 또 꺼내면이라고 말끝을 흐렸어요. 고성이는 웃지도 않았어요. 웃기지.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은호 데려오면 영라 돌려줘. 라고요. 성재 눈이 흔들렸는데요. 수빈은 그 흔들림이 무서웠어요. 성재가 한 번이라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고성이가 이겼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성재 폰이 한 번 더 울렸는데요. 지역 메시지가 길게 들어왔어요. 휴게소 결제 흔적 잡힘. 편의점 소액. 승합 렌터카, 톨게이트 지나간 기록도 연결됨. 이게 행동 흔적이었어요. 영라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가 숫자로 남아 있었어요. 수빈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는데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영라가 최소한 그 시간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더 불안했어요. 그 결제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유인을 하려 일부러 남긴 흔적일 수도 있었어요. 수빈은 고성이를 보며 말했는데요. 어머니, 지금 영라로 거래하자는 말 다 남았어요.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아주 잠깐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바로 풀었어요. 남기면 뭐해? 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라 해도 결국 집안이 이겨.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고성이는 늘 사실이 아니라 판으로 말했거든요. 성재가 그때 한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성재는 고성이를 보면서도 수빈을 보면서도 말했어요. 거래 안 해. 라고요. 수빈은 그 말에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성이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는데요. 그래.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 라고도 했어요. 그게 협박인지 예고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수빈은 그 순간 고성이 손을 봤는데요. 고성이가 폰을 들고 짧게 입력했어요. 끊어. 번호 바꿔. 두 단어가 순서대로 보였어요. 수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영라 폰을 끊어버리려는 짓이었어요. 고성이는 말로만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성재도 그걸 봤는지 목소리가 더 낮아졌는데요. 지금 뭘 시켰어? 라고 물었어요. 고성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해도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수빈은 지역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냈는데요. 고성이가 끊어 번호 바꿔 보냈어요. 라고 적었어요. 지금 영라폰 꺼질 수도 있어요. 라고도 적었어요. 수빈은 그 문장을 적는 손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가워야 했어요. 지역에게서 바로 답이 왔는데요. 휴게소 CCTV 쪽 내가 연락 넣어. 너희는 그 여자랑 떨어져. 지금부터 기록이 생명줄이야. 지역 말은 짧았어요. 근데 방향은 분명했어요. 영라를 찾는 선이 생겼고 고성이와는 끊어야 했어요. 성재가 수빈을 한번 봤는데요. 성재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영라부터. 라고 했어요. 수빈은 응, 영라부터.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이 둘 사이의 합의였어요. 오늘 밤의 목표가 딱 하나로 정리된 순간이었어요. 고성이는 그 합의를 보더니 말했는데요. 그래, 가. 라고 했어요. 가서 찾아봐. 찾을 수 있으면. 끝을 그렇게 닫아버리는 말투가 더 거슬렸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수빈은 고성이에게 더 말을 섞지 않았는데요. 대신 폰을 더 꽉 쥐었어요. 녹음이 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어요. 수빈은 속으로만 다짐했어요. 오늘은 폭로를 미루더라도 영란은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요. 그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수빈은 받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순간 메시지 한 장이 도착했어요. 사진이었어요. 영라가 늘 차던 팔찌가 좌석 틈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 글이 짧게 붙어 있었어요. 휴게소로 오면 영라가 다친다. 라고요. 수빈은 그 사진을 성재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어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순간 성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빈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는데요. 성재는 숨을 삼키고 고성이는 들어도 돼. 라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허락이 아니라 도발처럼 들렸어요. 수빈은 눈을 질끈 감지 않고 그대로 눌렀어요. 영라 목소리가 7초 안에 쏟아졌는데요. 언니, 나 지금 택시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통화하면서 고성이 이름을 말했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파란 표지판 휴게소 보였어. 라고 했어요. 마지막엔 숨이 턱 막힌 소리만 남고 끊겼어요. 수빈은 폰을 놓칠 뻔했는데요. 손에 힘을 더 주고 다시 재생을 눌렀어요. 두 번째 재생은 더 잔인했어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니까 영라가 진짜로 그 안에 있다는 게 더 선명해졌어요. 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휴게소 이름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했어요.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대로 따라 말했어요. 휴게소.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그 이름을 듣고도 표정이 거의 안 흔들렸는데요.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라고 고성이가 물었어요. 수빈은 그 그래서가 무서웠어요. 아이 목숨이 걸린 이야기를 논리 문제처럼 굴고 있었거든요. 성재가 먼저 움직였는데요. 수빈 폰을 받아들고 바로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호칭을 고를 틈도 없었어요. 지역아. 라고 성재가 바로 말했어요. 영라 음성 왔어. 라고 했어요. 택시 아니고 렌터카 쪽 맞아. 라고 했어요. 표지판에 휴게소 들렸고 그리고라고 하다가 성재 목이 한 번 걸렸어요. 고성이 이름을 들었다고 했어. 라고 했어요.
지역은 한 박자 조용했는데요. 그 침묵이 오히려 믿음처럼 느껴졌어요. 지역이 바로 물었어요. 음성 저장돼. 라고 했어요. 파일로 보내. 라고 했어요. 성재가 지금 보낼게. 라고 했는데요. 수빈은 그 사이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고성희 협박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빈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폭로와 보호 사이에서 흔들릴 시간이 없었어요. 수빈은 성재에게 말했어요. 오빠, 둘 다 보내요. 라고 했어요. 영라 음성이 증언이고 고성희 말이 물증이에요. 라고 했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 전송을 눌렀어요. 수빈은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갈라졌는데요. 증거를 남기는 게 영라를 더 위험하게 만들까 봐 무서웠어요. 근데 남기지 않으면 영라는 더 조용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고성희가 그걸 지켜보며 말했는데요. 너희 참 바쁘다. 라고 했어요. 성재가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영라가 어디 있지? 라고 했어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은호는 어디 있니?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질문에서 속이 철렁했는데요. 고성희는 영라를 말하면서도 결국 은호를 꺼냈어요. 영라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게 더 선명해졌어요. 성재는 목이 잠긴 채로 말했어요. 은호를 왜 끌고 와? 라고 했어요. 고성희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라고 했어요. 돌아오게 하는 거지 라고 했어요. 말이 예쁘게 포장돼서 더 잔인했어요. 지역에게서 메시지가 연달아 왔는데요. 성재 폰이 진동을 쏟아냈어요. 지역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휴게소 맞아. 라고 했어요. 렌터카 승합, 톨게이트 지나간 흔적 잡혔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줄이 이어졌어요. 영라 카드 결제 휴게소 편의점에서 소액 찍혔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행동 흔적이었어요. 차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사람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수빈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눈앞이 어지러웠는데요. 소액 결제라는 말이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누군가는 영라 지갑을 뒤지고 영라 폰을 만지고 영라를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결제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오히려 일부러 흔적을 남겨서 유인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성재도 같은 생각이 든 얼굴이었는데요. 성재가 수빈에게 말했어요. 지혁이도 조심하래. 라고 했어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우리 지금 선택 잘못하면 덧밟아요. 라고 했어요. 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요. 복수로 치고 들어가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얼굴 끝에 보호가 더 크게 남아 있었어요. 고성희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고성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보냈어요. 번호 바꿔. 라고 했어요. 폰 끊어. 라고도 했어요. 수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영라 휴대폰을 꺼버리면 남은 건 공기뿐이었어요. 성재가 바로 말했어요. 지금 영라 폰 꺼라 지시한 거지. 라고 했어요. 고성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싶겠지. 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이간질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고성희는 늘 믿음을 흔들어서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수빈은 성재를 한 번 봤어요. 성재 눈도 흔들리긴 했는데요. 그 흔들림이 고성희 쪽으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수빈은 그 순간을 붙잡아야 했어요. 오빠,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영라가 먼저예요. 라고 했어요. 성재가 짧게 숨을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라고 했어요. 영라부터.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수빈은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고성희가 어떤 짓을 할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머뭇거리면 영라 흔적이 끊길 것 같았어요. 수빈은 폰을 들어 지혁에게 보냈는데요. 영라 음성 원본 저장했고 고성희 협박 녹음도 저장 중이에요. 라고 적었어요. 혹시 우리 폰 뺏기면 대비해줘요. 라고도 적었어요. 보내는 순간 수빈은 스스로가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서 잠깐 흔들렸어요. 근데 차갑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성희가 성재 쪽으로 더 가까이 왔는데요.
성재야. 라고 불렀어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그 침묵을 붙잡고 말했어요. 너 은호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수빈 귀에도 박혔는데요. 고성이는 지금 성재 마음을 찢어서 선택을 망치려는 거였어요. 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그 입 다물어. 라고 했어요. 고성이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데려와. 라고 했어요. 은호를. 이라고 했어요. 수빈은 그 순간 성재 손을 잡았는데요. 오빠, 지금 그 말에 반응하면 끌려가요. 라고 했어요. 성재 손이 뜨거웠어요. 성재는 끝까지 고성이를 쳐다봤는데요. 난 거래 안 해. 라고 했어요. 고성이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지키고 싶은 걸 하나씩 잃으면 돼. 라고 했어요. 그 말이 협박인지 예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때 회색 차량이 다시 움직였는데요. 아까처럼 천천히 일부러 보여주듯 다가왔어요. 수빈은 직감했어요. 고성이가 보낸 정리가 도착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성재도 그걸 느꼈는지 수빈을 자기 뒤로 한 번 더 밀었어요. 뒤로. 라고 성재가 짧게 말했어요. 수빈은 그 말이 싫었는데요. 지금은 싫다고 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지역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는데요. 성재가 받았어요. 지역이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재야, 너희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라고 했어요. 성재가 고성이. 라고 했어요. 지역이 바로 끊어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라고 했어요. 휴게소 쪽은 내가 계속 잡아볼게. 라고 했어요. 성재가 지역아, 영락폰 꺼지면 끝이야. 라고 했는데요. 지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라서 더 괴로웠어요. 수빈은 성재를 봤는데요. 성재는 결심한 눈이었어요. 성재는 수빈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라고 했어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는 주먹을 한 번 쥐었다 폈는데요. 영라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다 까자. 라고 했어요. 폭로와 침묵 사이에서 성재가 선택을 내린 순간이었어요. 수빈은 그 선택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동시에 무서웠어요. 고성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고성이가 성재 선택을 읽은 듯 말했는데요. 그래, 가. 라고 했어요. 대신.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성이는 회색 차량을 힐끔 봤어요. 그 시선 하나로 누군가에게 신호를 준 것처럼 보였어요. 회색 차량 문이 그때 열렸는데요. 수빈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문틈으로 누가 내리려는 순간 수빈 폰에 알림이 하나 더 떴어요. 영라 번호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성이가 수빈을 보며 딱 한마디 했어요. 받아. 라고 했어요. 수빈이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회색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수빈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